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앞서 배운 라운드 1 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라운드 2 자바 개요 및 특징,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사항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자바의 주요 개념 및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자바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좋은지, 그리고 자바의 기본 특성은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단원에서 한 번은 작성을 해보셨지만 제가 거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성을 하면서 각각의 구문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이 글립스를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이 글립스에서 각각의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는지 그러한 것들과 함께 기본 구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바 언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간에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의 이름 명령 규칙 등과 같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바의 주요 개념 및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바 언어의 기본 특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자바의 분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분류를 크게 나누면 8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고요. 작게 분류를 하자면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자바 2 스탠다드 에디션이라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있는 이 기초 과정에 대한 API들을 묶어서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이 J2SE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다 공부하시고 웹 쪽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JSB나 서블릿 혹은 EJB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한 곳에 관련된 API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J2EE라고 해서 자바 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로는 J2M이라고 마이크로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가전제품에 포함되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곳에 포함이 되어서 프로그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자바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터랙티브한 텔레비전에 소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자바를 개발하다가 이러한 자바라는 언어의 덩어리가 하나 나타나게 된 건데요. 그러한 목적으로서 어떤 API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J2ME 파트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J2SE 요 한 가지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이것이 끝난 이후에 J2E라든지 아니면 J2M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공부를 해 갈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J2E나 J2ME 같은 경우는 SE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책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J2SE라는 파트만도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다 공부하시더라도 시간이 아주 부족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SE 파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식성이 높다. 이식성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바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내용을 윈도우 플랫폼이든 리눅스 플랫폼이든 유닉스 플랫폼이든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이식되어서 잘 사용이 된다. 그 자바의 그 슬로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Write once, run anywhere. 한번 쓰게 되면 어디에서든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바의 기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을 위해서 C에서 사용하던 외부 포인트를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고요. 내부적으로만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에 객체가 할당될 수 있도록, 메모리가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포인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자바에는 포인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인트 없이는 실제 메모리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러한 얘기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는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를 배우시고 객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객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에 대한 지칭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제 영화에서 캐릭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키라는 사람이 이 공간과 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이 객체라는 놈이 바로 그러한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개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덩어리의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멤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키,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자바 언어는 완벽한 객체 지향, 어떠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개념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자바의 특성이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러한 자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JVM이라는 겁니다.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서요. 자바 가상 기계라는 겁니다. 자바가 앞서 말씀드린 Write Once, Run Anywhere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디에서든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바는 한번 코딩되고 이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자바 버추얼 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바로 인터프리터 용도, 자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용도를 담고 있다라는 건데, 이 JVM 속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를 간략하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이 네 가지 메모리는 첫 번째, 런타임 스택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런타임 스택 영역은 실행 시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할당시키는 영역으로서요. 여러분들을 자바 메모리를 일자로 표시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나 제가 설명을 편리하기 위해서 자바 메모리를 일자로 표시를 한다라면 다음과 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이거 C에서 많이 쓰는 메모리 방식인데요. 첫 번째, 맨 앞 영역, 제일 첫 번째 영역을 잘라서 이거를 상수 영역, 콘스탄트 앤 코드 세그먼트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을 좀 크게 잡아서 이 영역이 아까 앞서 얘기한 자바는 내부 포인트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 내부 포인트에 의해서 지칭되는 힘 영역입니다.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는 영역, 요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스택 영역, 런타임 스택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행 시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할당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는 자료용 배울 때 제가 요 메모리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놔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 메모리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영역은 레지스트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 스택 영역은 실행 시에 실행을 할 때 바로 할당되고 바로 사용되는 그러한 메모리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할당되고 소멸될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소멸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기도 하고요. 스택의 특징이죠. 그래서 first in, last out. first in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간 것은, last out, 최후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원통 있죠? 둥그런 원통 속에 여기 옆에 달려있는 요 동그란 쇠 같은 거, 이것을 이쪽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집어넣은 것은 언제 꺼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다 올라온 마지막에 올렸던 그러한 내용들 다 꺼내고 나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밑에 깔렸던 놈을 빼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메모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뭐 크게 중요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뒤에 가서 자료형 설명할 때 이러한 메모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영역이 런타임 스택 영역으로 실행 시에 사용하는 메모리가 할당되는 영역이고, 두 번째 힘 영역은 이러한 실행 시에 사용하는 스택 영역이나 혹은 요쪽 상수 영역에서 참조를 하기 위한 공간. 그래서 이 영역은 외부에서 검색을 하기도 힘들고요. 자동으로 데이터 소멸을 나타내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기계가 동작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도 제너레이션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 뉴 제너레이션 세대, 올드 제너레이션 세대 이러한 식으로 구분을 해서 메모리를 나눠주는데요. 그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힘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상수 영역. 일반적인 상수나 스태틱 데이터가 할당되는 영역으로서 공유 영역의 개념도 있고, 프로그램 시작 시에 할당되어서 프로그램 종료 시에 소멸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브스트랙트 메소드 같은 경우의 정의도 이 부분에 다 할당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 시작 시에 메모리가 할당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에 메모리가 소멸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레지스트리 영역은 여러분들 자바를 실행하면서 프로세서 실행에 관련된 메모리가 할당되는 영역으로서요. 프로세서가 실행할 때 참조해야 될 주소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쪽 마지막 영역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를 관리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보통 4개의 메모리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각형상자로 설명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진도를 좀 빠르게 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 메모리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요 설명 들으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